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체인소맨의 포치타를 만들기 위해 체인소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움직임까지 주고 가변적인 길이 조절을 위해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체인소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톱날은 지오메트리 노드 말고 일반 모델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넘버패드 7을 눌러 탑뷰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넘버패드 사용이 불가하시다면 우측 상단에서 Z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큐브를 생성하고 탭키를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 S키, Z키를 차례로 눌러 Z축으로 납작하게 줄여주세요. 페이스 선택 모드로 변경한 뒤 윗부분 페이스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버텍스 선택 모드로 변경한 뒤 Alt Z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를 켜주세요. 그리고는 각 버텍스를 선택하고 톱날의 모양을 만들어 줍시다. 윗부분은 조금 더 날카롭게 해주고 조금씩 모양을 잡아줍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 대충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갑니다. 모양이 잘 나온 것 같네요. 저는 소우 블레이드라고 이름 변경해 두었고 이건 나중에 필요한 거니 저 옆으로 잠시 치워둡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체인소를 만들어 볼까요? 전체를 지오메트리 노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아무 오브젝트나 추가해줍니다. 저는 간단하게 플레인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분할해주고 아래쪽에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해주세요. 새로 만들면 그룹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되어 있는데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연결된 링크를 끊어줍니다. 그럼 위에 뷰포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생성한 플레인이 그룹 인풋의 지오메트리인데 아웃풋으로 연결을 끊어두니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백지의 상태에서 체인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체인소의 전체적인 베이스가 될 커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사각형 커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을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뷰포트를 살펴보면 방금 생성한 커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야 하니 필렛 커브 노드를 추가합니다. 새로운 노드를 생성해서 기존 링크 위에 올리시면 맞는 데이터 타입이 있을 경우에 앞뒤로 링크가 연결되고 그 사이에 삽입됩니다. 필렛 커브의 유형을 폴리로 변경하고 카운트는 한 50 정도로 해볼까요? 블렌더에서 베벨을 많이 써보셨을 텐데 거기 나오는 세그먼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디어스를 조절해보면 모서리를 얼마나 깎을지 정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만든 사각형의 크기에 연동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아까 만든 사각형의 폭과 높이 값을 그룹 인풋의 빈 소켓에 각각 연결해 줍시다. 그리고 그룹 인풋의 높이 소켓을 드래그 앤 드랍하고 디바이드를 선택합니다.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소켓의 값을 끌어다 놓으면 해당 값이 연결될 수 있는 노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연결하곤 합니다. 높이 값의 절반만큼을 레디어스로 넣어야 하므로 2로 나눠주고 출력 값을 필렛 커브의 레디어스에 연결해 줍니다. 그룹 인풋에 이렇게 값을 연결해 두면 모디파이어 탭에서 해당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금 한 작업으로 모디파이어 탭에서 폭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폭을 조금 늘려줍시다. 길쭉하게요. 그리고 리샘플 커브를 추가합니다. 길이에 따라 리샘플 할 수 있도록 랭스로 변경해 주세요. 커브 포인트마다 오브젝트를 놓기 위해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추가하고 큐브 메쉬 노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아주 핵심과도 같은 노드입니다. 각각의 포인트의 오브젝트를 인스턴스화하여 포인트에 놓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큐브의 메쉬를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의 인스턴스 소켓에 연결합니다. 큐브가 포인트마다 놓여져서 어마어마하게 되었죠? 큐브의 크기를 좀 줄여줍시다. 많이 줄여주니 대략적인 모양이 보이죠? 이 큐브가 위치한 곳마다 커브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변경해보죠. 리샘플 커브의 길이 값을 변경해보세요. 적당히 큐브가 떨어질 수 있게끔 큐브의 사이즈와 리샘플 커브의 길이 값을 변경해주세요. 저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군요. 이제 이 큐브들을 움직이게 할 차례입니다. 먼저 씬타입 노드를 추가해주세요. 인덱스 노드도 추가하고 도메인 사이즈 노드도 추가합니다. 인덱스 노드의 값을 매스 노드의 디바이드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리샘플 커브 출력 값을 도메인 사이즈의 지오메트리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컴포넌트는 커브로 선택해주세요. 포인트 카운트를 디바이드에 연결해줍니다. 도메인 사이즈는 지오메트리들의 어트리뷰트를 출력해줄 수 있는 노드입니다. 리샘플 커브로 커브 포인트 수를 변경했는데 길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포인트 수가 가변적일 수 있어 도메인 사이즈 노드를 이용해서 포인트 수를 구한 겁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인데 이것을 총 포인트 수로 나눠주게 되면 0부터 1 사이의 소수점 숫자로 각 포인트 인덱스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죠. 이렇게 나눠진 값을 신타임의 시간과 더해줍니다. 그리고 더해진 값을 매스의 프랙션 노드에 연결합니다. 프랙션 노드는 입력된 숫자의 소수점만을 반환하는 노드입니다.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인덱스를 시간에 비례하도록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것을 편의상 에이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노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를 추가하고 프랙션에서 나온 값을 밸류에 연결합니다. 리샘플 커브에서 나온 커브를 지오메트리의 소켓에 연결하고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를 거쳐 나온 지오메트리 값을 인스턴스 온 포인트에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이름을 에이지라고 정해볼게요. 이런 값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주고 인스턴스 쪽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에이지. 아까 저장한 에이지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수점으로 된 값들이 각 인스턴스마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에서 포인트에 대한 값을 저장했으니 리샘플된 커브의 각 포인트마다 에이지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 봅시다. 리샘플 커브에 출력 소켓을 끌어다 샘플 커브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스턴스 온 포인트로 생성된 인스턴스들의 위치를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해주고요. 샘플 커브의 포지션을 셋 포지션 노드의 포지션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인스턴스가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샘플 커브의 팩터 값이 0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만든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기 위해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네임에는 에이지를 넣어주고 어트리뷰트 출력 값을 샘플 커브의 팩터에 연결합니다. 짠! 잘 배치가 되었죠? 샘플 커브는 커브의 총 길이 중 팩터 값의 위치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팩터 값을 각 포인트의 에이지에서 받아오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된 겁니다. 재생을 시켜보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빠른 것 같지 않나요? 속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아까 에이지를 구한 쪽 노드에 신타임과 매스 노드 사이에 매스 노드를 하나 추가합시다. 멀티플라이로 변경합니다. 재생을 시켜보고 값을 변경하면 이 값에 따라 속도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작동되는 걸 재생시키면서 확인해야 하니 너무 빠르지 않도록 적당히 정해주세요. 이제 움직이는 것도 되었으니 모양을 좀 손봐줍시다. 큐브의 크기를 조절해 조금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끝이 겹치지는 않도록 닿을 듯 말 듯하게. 되었나요? 위아래는 큐브가 잘 이어졌는데 곡선 부분에서 큐브가 회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값을 변경해보면 큐브가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각각 위치에 맞게 회전되도록 해야 하겠죠. 샘플 커브의 노멀 값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노멀 값을 드래그 앤 드랍하고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출력 값을 로테이트 인스턴스의 로테이션 소켓에 연결합니다. 뭔가 변했죠? 노멀 값을 바라보도록 회전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엑시스가 Z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 Y축으로 변경해 줍시다. 큐브들이 곡선을 따라 잘 배치되었어요. 재생을 해보면 커브를 따라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테두리를 하나 더 복제해서 두 겹으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가운데는 좀 띄워두고 이 이미지처럼 두 줄로 만들고 싶으니 이렇게 해보죠. 일단 지금까지 만든 테두리의 셋 포지션 값 중 Z축을 높여 조금 올려줍니다. 큐브의 G축 높이만큼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0.1 정도 높여줬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지오메트리를 모아서 보여주기 위해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하고 듀플리케이트 엘리먼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아까 만든 최종 노드 출력을 듀플리케이트 엘리먼트의 지오메트리 소켓에 연결하고 타입을 인스턴스로 해줍니다. 복제된 출력을 조인 지오메트리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아무 변화가 없죠? 당연히 겹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듀플리케이트 엘리먼트와 조인 지오메트리 사이에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합니다.
원본은 0.1 높여두었으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0.2로 Z축 값을 넣어봅시다. 드디어 두 줄이 되었습니다. 재생을 시켜보니 아주 잘 돌아갑니다. 어려운 부분은 거의 지나왔습니다. 지금 만든 부분이 테두리, 저는 보더라고 프레임에 넣어두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요. 프레임은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칼라를 배치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테두리를 잘 만드셨다면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똑같거든요.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추가하고 아까 만들어둔 칼날 오브젝트를 아웃라이너에서 끌어다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불러옵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입력 소켓에 아까 생성했던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의 출력을 끌어다 연결합니다. 리샘플 커브의 출력이 아니라 여기서 끌어다 연결하는 것은 칼날에도 움직임이 필요하고 에이지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칼날 오브젝트의 지오메트리를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인스턴스 소켓에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룹 아웃풋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룹 아웃풋 앞에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연결합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뿌려졌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의 스케일을 낮춰주세요. 잘 된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합니다. 칼날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 커브가 있을 테니까 칼날이 여기 붙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옆에 던져뒀던 칼날 오브젝트를 살펴보니 노란 점이 가운데 있어요.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여기 있으니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했을 때 포인트의 오리진 위치가 붙은 겁니다. 오리진을 칼날 아래쪽으로 변경해 줍시다. 탭키를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아래쪽에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Shift S를 눌러 커서 투 셀렉티드를 선택해서 해당 면의 중심에 3D 커서를 위치시켜주고 다시 탭키를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Set Origin에서 Origin to 3D 커서를 선택합니다. 노란 점이 칼날의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고 있던 체인소를 보면 칼날이 커브의 위치에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칼날도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Set 포지션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테두리 만들 때 사용했던 샘플 커브의 포지션 값을 Set 포지션 노드에 연결해 줍시다. 그리고 재생해서 확인해 보면 칼날도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칼날도 회전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로테이트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해주고 테두리 만들 때 사용했던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 노드의 출력을 로테이션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칼날이 회전되면서 바르게 배치되었어요. 잘 돌아가는 것을 보니 뿌듯합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칼날의 크기도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저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칼날이 한 개 건너 하나씩 교차적으로 크기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긴 크고 여긴 작게, 크게, 작게, 크게, 작게. 크기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스케일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이 정도로 줄여주고 교차로 선택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이용해봅니다. 아까 에이지를 구할 때도 사용했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숫자라고요. 스프레드 시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덱스 노드를 추가하고 매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연산은 트렁케이티드 모듈로를 선택합니다. 해당 연산은 첫 번째 값을 두 번째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합니다. 첫 번째 소켓엔 인덱스, 두 번째 소켓엔 2를 넣어보죠. 그리고 스케일 인스턴스의 셀렉션에 연결해줍니다. 교차 적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셀렉션은 핑크색으로 참 또는 거짓인 불리언 값이 연결되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숫자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므로 모든 값은 1 또는 0이 출력될 테고 1은 참, 0은 거짓을 의미하기에 정상 작동됩니다. 칼날까지 되었으니 한번 재생시켜보죠. 아주 아름답게 돌아갑니다. 뿌듯하죠? 일단 지금 만든 건 블레이드라고 해두겠습니다. 이게 텅 빈 가운데를 채워줄 차례입니다. 가운데를 채워야 하니 처음에 만들었던 리샘플 커브의 출력값을 드래그해서 필 커브 노드를 추가해줍니다. 필 커브는 커브를 면으로 채워주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필 커브의 출력도 조인 지오메트리에 연결해서 보이게 해주세요. 면을 채워줬지만 두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추가합니다. 옵셋을 적당히 잡아주고
인디비듀얼을 체크 해제해주세요. 지금 만든 것을 보면 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한쪽으로 익스트루드 되었기 때문이니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 복제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옵셋을 마이너스 값으로 하여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주세요. 위쪽이 뚫리고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가 잘 된 모습입니다. 두 익스트루드 메쉬를 조인 지오메트리로 묶어줍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물입니다. 잘 된 것 같죠? 모디파이어 탭에서 폭이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폭이나 높이 변경 시에 커브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칼날이 도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리샘플 커브를 할 때 길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에이지를 구하는 쪽 노드에 약간의 손을 봐줍시다. 씬타임 쪽에 최종 출력의 매스 노드를 하나 추가하고 디바이드로 선택합니다. 리샘플 커브의 출력을 드래그 앤 드랍해 커브 랭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랭스를 디바이드에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커브의 길이로 나누게 되어 전체적인 폭이나 높이를 조절하더라도 같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 또한 모디파이어 탭에서 쉽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룹 인풋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N키를 눌러 그룹 탭에서 해당 값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스피드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럼 모디파이어 탭에서도 쉽게 어떤 값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동일한 지오메트리 노드를 여러 오브젝트에 적용할 경우 각 오브젝트별로 값을 다르게 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값을 변경해가면서 테스트해보세요. 정말 멋지죠? 그리고 여기에 재질을 입혀볼까요? 일반적인 오브젝트처럼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지정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로 생성된 메쉬이기 때문인데요. 테두리와 블레이드, 본체 각각이 아웃풋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샘 머티리얼 노드를 추가해서 머티리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잘 따라하셨다면 멋진 체인소가 완성되었겠네요. 체인소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많은 튜토리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은 필수. 튜토리얼에 사용된 파일은 본문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